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오늘 3월 3일 주요 테마 설명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록적으로 폭락한 날이죠. 오늘 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폭락으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상 어느 정도는 약세장으로 출발할 것이 예측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사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일본의 어제 오늘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7% 이상 떨어졌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대형주를 중심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15% 정도, 저기도 SK하이닉스 15% 정도 빠진 상황이라서, 실제로 애프터마켓이 이런 경우에는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 폭락으로 시작할 거를 미리 좀 떨어져 놓는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기느냐는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고 얼마나 또 이란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승부가 갈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지금 상당히 좀 주변에 대한 공격도 확대를 하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위험성들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과연 이렇게까지 전쟁이라는, 지금 전쟁이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죠? 10% 제가 볼 때 체감상으로는 지금 10%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코스피는 7점 몇 %에서 정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늘 해서 500포인트 이상을 반납을 했지만, 그 부분이 과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들보다 수치가 이 정도 되겠느냐?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올랐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상을 반영하는 부분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은 그냥 스파크, 어떤 그 촉발하는 어떤 계기로서 작동한 뉴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거침없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조정 심리가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장이 올라도 오르고 떨어져도 오르는 그런 강력한 개미 중심의 장이라고 봤던 거죠. 근데 그런 장이 이제 어떤 타격,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타격이죠. 전쟁 발발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강력한 타격이 시장에 딱 주어졌을 때 심리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벌어져야 되는 타격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 심리가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던 장세인데, 그게 작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댐에 구멍이 살짝 뚫리는 것처럼 작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하락세로 심리가 무너져가는 그런 형태로 투매의 양상까지 어떻게 보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로 그러냐? 올라갈 때도 그랬잖아요. 과연 이게 진짜 실제의 성적들을 반영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현기증이 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후 약방문이고, 뭐 결과를 보고 누가 그렇게 말 못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뭐 현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거 조정이 오면 되게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었어요, 실은. 네. 근데 그 조정의 시점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의 미국 그 이란 침공, 제가 미국의 이란 침공이라고 시스템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합법적인 공격이라 미국의 체제에 의한 공격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트럼프의 어떤 도박에 가까운 그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말을 좀 더 자제하게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이란이 주위 국가들을 뭐 국가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전망을 걸고 사우디아라비아 유적 뭐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뭐 두바이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란이 했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가가 이 트럼프도 큰 도박을 했지만 저는 이란도 굉장히 큰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그렇다 쳐도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카타르나 아니면 바레인이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은 글쎄 이게 해도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뭐 정당한 공격은 저도 아니었다고 봐요. 미국이 했던 게 그렇긴 하지만 이란이 그동안 보여왔던 것도 정당한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 반작용으로 행동하는 이 작태도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게 너무 가는 게 아닌가, 좀 심하게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서로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서로 국내 정치에 대한 이슈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예,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이란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려서 전쟁 상황들을 격화시키지 않으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주변국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을 결코 뭐 미국의 공격에 희생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옹호할 수 있느냐? 지금의 이란의 정권에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절대로 옹호받아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고요. 외교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누가 더 나쁜 놈들인가를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의 TPU에도 HBM4를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이런 좋은 소식들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15% 빠졌단 말이에요. 15% 빠지는 게 정당하냐? 앞으로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시장에 AI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후퇴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가파른 속도로 속도 조절을 못하고 올라왔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그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속도의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6,300이 최종적인 종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7,500, 8,000이 되게 이상 뭐 그냥 금방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갑자기 500포인트 주저앉으니까 또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라는 게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심리에 부안해동하셔서 움직이시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투매나 아니면 급한 본능에 의한 매수의 상황이 아니라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전황을 장담할 수 없고 이란도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제일 크게 무서운 거는 누군가 전술핵이라도 쓰게 되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전쟁 중인데 물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섣불리 핵을 쓰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박을 하지는 않을 거고 또 이란도 핵을 완성하지는 못했을 거니 그런 부분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핵을 쓰는 자멸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을 거고 미국 역시도 뭐 전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술핵을 쓰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동국 전체로의 전쟁 확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란을 상대로 지금 전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어떤 내부적으로 좀 빌런들의 단단한 체제가 공고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두바이라든가 아니면 바레인이나 아니면 카타르 같은 나라들의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들 혹은 심리들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 중동발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타격이 아마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주요 테마는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위산업 전쟁터로 들어온 이쪽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전쟁이 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비 증액 혹은 국방 강화, 반공태세 강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쪽이 조금 요즘에 수출이 활발했었죠. 천공투를 뭐 비밀리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구매를 했고 아직 배치는 되지 않은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방공으로 썼던 거는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중론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판매 이후에 연습을 위해서 몇 개 포대를 임시로 파견해 놓긴 하지만 본격 배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공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라든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 미사일을 생산하는 방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나게 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빅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랐는데 에너지는 호르무즈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호르무즈 봉쇄가 그렇게 이란이 원하는 대로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미국이 이란 해군력에 대한 전멸 이란 해군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해외 공군력을 전체를 다 동원해서 아마 이란 해군력을 말살시키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격력,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언제 풀리느냐가 결국은 에너지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텍사스 중진료하고 브렌트유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전망에 따라서는 $100에서 $130까지 예측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역시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석유의 점유 혹은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냐, 일본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에 파이프라인을 꽂아놨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좌표를 지도를 이미 석유에서 어디로 옮겨놨느냐 하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쪽으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에너지 공급 쪽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서 받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중론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 제품의 의존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보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이 과장되고 그런 쪽에서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영향력들을 과대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은 일어났고 에너지, 중앙에너비, 승구석유, 극동유화, S-오일, SK가스나 GS-이온 같은 LNG, LPG 할 것 없이 그리고 석유 할 것 없이 이런 업체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운하고 종합물류 같은 경우 해외 봉쇄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해운 비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제히 올랐죠. 그리고 우주항공하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스페이스X가 이달에 비공개 IPO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지수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뜯어보시게 되면 우주항공 스페이스X가 테마로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무슨 업체들이에요? 방산업체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스페이스X라는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호도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있는 업체들이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전체가 다 무슨 업체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방산업체들입니다.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 관련해서 테마로 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전쟁 물류 충격이기 때문에 사료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처참하게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가 15% 가까이 애프터마켓을 고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떨어지는 건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큰 충격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너무 올라간 것들을 다 반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 진행 양상에 따라서 V자 반등이 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따져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여러분들 내일도 장이 열린다고 바로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시각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약간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들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건 사건에 의한 일희일비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량한 녀석들을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대변동성의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예측은 했어요. 예측은 했지만 이게 언제 터질 줄도 몰랐고 이 충격파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 정도의 예측이 되지는 못했었던 누구나 예측하지 못했던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변동의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섣불리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장세예요, 실은.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